수사의 향방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문화일보 천영식 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유병헌 회장 어떤 생각, 어떤 속셈 현장에 분석 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오랫동안 법조도 취재하셨었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영장실질심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예.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은 현재 검찰에서 이렇게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뜻을 이제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밝힌 상태인데, 예. 사실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이제 구원파 쪽 입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와 검찰의 어떤 이 움직임을 나름대로 탄압이다, 전쟁이라는 이제 표현까지 해가면서 내부적으로 일종의 이제 한판 이제 정면 대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병헌 전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당장 이렇게 쉽사리 검찰 수사에 이렇게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명확히 지금 한 셈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체포까지가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유병헌 전 회장, 저는 이제 유병헌 전 회장이 왜 이런 이제 수를 택했을까라고 봤을 때, 네. 지금까지는 유병헌 전 회장이 이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간을 이제 끌려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 자식들 보호뿐만 아니라 본인까지도 나가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뜻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도들을 이제 거기에 일종의 충성파 신도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모든 신도들이 다 유병헌 전 회장을 저는 이해한다고는 보지는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일부 충성파 신도들을 이용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시간을 확보를 해서 버티기 작전으로 가면서 끝까지 이제 정부의 어떤 검찰의 그런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런 식의 대치가 저게 몇 달, 1년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딘가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딘가에 계속 숨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공권력이 무섭기 때문에 공권력에 순응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건데, 네. 어떻게 공권력과 끝까지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마도 이제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작용한 것 같아요. 과거의 경험에 수순이 검찰에 당신이 참고인조사로 나왔다가 바로 구속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속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이런 것이 사람들 기억 속에 좀 멀어지는 그런 걸 바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더라도 강제로 끌려 나오는 모습을 보여서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 탄압이라든가 예.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어떤 피해자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유병헌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종교를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게 그런 장사 아니겠습니까? 사업, 예. 불법적인 그런 방법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 유병헌 왕국, 경제적인 왕국이 무너지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제 검찰 수사에 응하게 되면 본인들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런 부가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가장 지금 조심조사하는 거 아닌가 싶고,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검찰의 압박 수단은 뭐냐, 그런 걸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잠깐 뉴스 나왔지만 검찰이 부동산 관련해서 유씨일가 부동산 관련해서 압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세청이 200억 원 압류했다. 그러니까 그런 나온 걸 보니까 결국 그런 쪽으로 압박을 가해 나가는 것이 가장 그런 유병헌 씨의 자진 출석을 유도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네. 만약에 정 기다리다 안 되면 공권력 집행해야죠. 예. 저도 이제 이것이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긴 한데, 예. 만약에 결국 끝까지 공권력을 무시하고, 예. 공권력은 결국 국민의 위임을 받은 그런 권력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다면,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렇게 그 공권력 집행을 무시한다면
어떤 뭐 좀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예. 공권력 집행을 해야죠 검찰이. 네. 예. 그동안 이런 식의 뭐 대규모의 공권력 투입해서 작전을 했었던 선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금수원에 지금 그대로 있고 며칠 뒤가 됐건 체포 작전을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경찰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대규모 체포 작전을 한 적은 많지만 사실은 이제 종교 기관에 대해서 체포 작전을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종교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왜냐하면 뭐 다른 뭐 종교 기관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것보다는 워낙 이제 이 종교라는 특성이 맹신자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에서는 항상 이제 우려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우려들이 이렇게 낮아질 때 저는 예.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도 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예. 그런 어떤 신도들한테 주는 메시지라고 이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신도들이 이병헌 전 회장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니까 이병헌 전 회장한테 현혹되지 말고 신도들이 이제 이렇게 각자 이렇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되라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 줘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이제 봐가면서 저는 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병헌 전 회장이 사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네. 또 진짜 일말이라도 종교인이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신도들을 이렇게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이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교활하고 아주 이렇게 나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결코 그냥 순순히 이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과거 사담 후세인이 이 사례는 다릅니다만은 사담 후세인이 이제 미국에서 사실 그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다 무너졌으니까 정권을 잃었는데 사담 후세인이 그냥 순순히 이제 체포에 응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예. 실제로는 끝까지 숨었죠. 그래서 고향 마을의 지하에 가서 은신을 하다가 나중에 수십일이 지난 다음에 찾아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이제 전례를 볼 때 이병헌 전 회장도 숨을 수 있는 데까지는 끝까지 숨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도 보니까요 내부에도 뭐 건물마다 차량으로 바리케이트를 다 쌓아놔서 지금 네네.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쉽게 체포 작전을 펼치지 못하게 이미 대비를 했다고 하고요. 곳곳에 거기에 그 얕은 산도 옆에 있고 그런데 거기도 다 초소를 만들고 해서 들어갈 틈이 없도록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도요. 이번에 만약에 이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타격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이제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금수원에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고 예. 어쨌든 소재지 파악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뭐 검찰은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는 하고 있겠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재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뭐 화면 나오고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금수원 관계자들이 그 구원파 관계자들이 금수원을 일부 공개했을 때 저 의도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역시 이제 뭐 좀 심리전을 혼란스러움을 드리는 뭐 그런 부분일 텐데 아마 뭐 이 정도로 넓어서 검찰이 들어와도 사실은 뭐 어디서든지 소재 파악이 어려울 거다 하는 그런 걸 뭐 과시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아니 뭐 굉장히 넓어서 사실 저기 한 명 정도 어디 숨는다는 것은 사실 뭐 그걸 찾아낸다는 것은 예. 뭐 어디 저 백사장에서 정말 뭐 바늘찾기나 비슷한 뭐 그런 상황일 수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할 일은 참 뭔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인데 아까 YTN 보도 보니까 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네. 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지혜로운 방법으로 예, 지혜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근데 그 뭔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기에 공개적으로 나선 분들이 이제 뭐 이른바 그 구원파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하고 뭔가 마크 협상을 좀 하면 접촉을 통해서 그래서 자진 출두를 유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예.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다 아시지만 이제 뭐 변호인이 있어가지고 변호인이 그 검찰과 물밑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협상을 하고 예. 그런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 출두하는 게 보통 상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은 이제 그 유병헌 씨 일가를 변호하겠다는 로펌이나 변호사가 나타나지는 않아가지고 네, 네. 그게 이제 성사되지 않았다니까 유병헌 씨 일가가 그렇게 변호사를 물색했다는 부분은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뭔가 검찰의 어떤 그 신호에 따라서는 예. 출두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걸 보면서 그 공개된 구원파 지도자들에게 먼저 뭔가 접촉을 통해서 그런 좀 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지금 소재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어제 검찰이 한 장소를 급습을 했는데 제보를 받고 그곳이 안성 근처에 있는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화면 잠깐 보시고요. 그러나 없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없었고 거기에 별장 관리인이 좀 거동이 수상하다고 해서 일단 임의 동행 본인 동의를 받아서 임의 동행으로 연행을 했는데 금수원 쪽에서 전화를 받더니 임의 동행 응하지 않겠다. 중간에 말을 바꿔서 입장을 바꿔서 그냥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이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자, 검찰이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요, 천부장님.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 마땅치 않을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은 이제 전국 각지에 구원파와 관련된 여러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소재지가 많습니다. 예.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뭐 밝혀진 곳도 있고 밝혀지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소재지가 있을 텐데 일단 그런 데가 우선적으로 은신처로 이제 꼽힐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고 구원파에 지금 여러 이제 지금까지도 뭐 측근들도 많고 구속된 사람들도 많지만 또 구속되지 않은 사람들도 지금 뭐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자택이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은신을 시도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일차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제 쫓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 사람 주변인들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변인들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 주변인들과 연결되는 소재지를 광범하게 이제 뒤지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을 찾게 되는데 지금까지 아마 제 생각에는 당연히 많은 지역에 전국 각지에 여러 이제 구원파의 뭐 핵심들의 뭐 자택이나 그 주변 가족들의 이제 자택 주변은 다 이미 다 한 번씩 다 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주요 뭐 이렇게 부동산이나 가옥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한 번씩 가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은신처라고 생각되는 데를 이렇게 가봤을 정도면 그렇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최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수원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가장 높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병헌 전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현재까지는 금수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 한 1000여 명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방패막이를 해주는데 다른 데에 가면 사실 그 정도까지 방패막이를 해줄 사람은 없거든요. 기껏 해봤자 한두 명이 이렇게 지켜주는 정도인데 거기서 발각돼 버리면 그냥 잡혀가는 거기 때문에 유병헌 전 회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금수원이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여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금수원을 검찰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진입 작전을 한다. 지금 당장 저는 검찰이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조금 더 신도들이 좀 더 빠진다든가 약간 좀 다른 어떤 좀 안전 장치들이 좀 더 확보된 다음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며칠간의 어떤 그 기간 동안에 봐서 정말 여기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면 아마 이제 도주를 또 시도할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뭐 금수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이 시각 현재 경기도 안성 금수원 정문의 모습입니다. 취재진들만 보이고요. 구원파 신도들의 모습은 이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은 인원들이 있고 이 넓은 금수원을 다 지금 둘러싸다시피 곳곳에 가초소도 만들어 놓고 조그만 출입문에도 다 경비를 서고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야트막한 언덕 쪽에는 다 거기도 인원들이 배치가 돼서 경비를 서고 있다는 현장의 전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철조망도 사람의 무릎 높이로 곳곳에 둘렀다고 합니다. 이 최재경 인천지검장이 수사를 총지휘하는 지금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특수수사의 우리나라 1인자라고 하고요. 네, 이제까지는 그렇죠. 예. 과거 정말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진 이른바 강골 검사죠. 그래서 특히 지난번에 이제 대검 중수부장 시절에 네. 당시 한상대 그 검찰총장하고 이른바 그 정말 그 해서 뭐 검난을 일으킨 뭐 그런 이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그 유병헌 회장 수사를 하면서 체포하기 전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하면서 예. 지금 뭐 야전 침대를 갖다 놓고 좀 숙식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 그만큼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건데 뭐 지금 사진 나오지만 굉장히 눈매도 날카롭고 예. 정말 아주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만 대표적인 아주 그냥 정말 뭐 검사가 딱 보면 검사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런 대표적인 특수사통이죠. 평생을 특수수사 그러니까 거물수사로 평생을 살았고 이번에 어찌 보면 지검장 현장 지휘관으로서 마지막 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 뭐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 검찰 내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실 나이에 비해서 사실 좀 사법 시험이 좀 일찍 된 편이라서 예. 이미 동기들은 다 고검장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고검장이 될 때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예.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워낙 이제 특수수사통으로 뭐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마지막 지휘하는 수사로 이 유병헌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네. 그만큼 각오를 아주 강하게 하고 이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통과 뭐 이런 표현이 지금으로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악이라는 지목을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헌 전 회장.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는 일단 유병헌 회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저희가 상황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정확하게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위에 자신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천영식 문화일보 부장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